여러분, 만약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한 달에 450만원짜리 간병비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봐요. 보험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간병비는 안 나오지? 가족이 직접 간병했더니 보험금 지급이 안 된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손해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약간의 문구 한 줄 때문에 보험금이 수백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족 간병, 직접 치료 문구, 나이별 설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말씀드릴게요. 먼저 간병인 보험이 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과 간병인 지원 특약이에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일정 금액을 정액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입원 1일당 15만원, 이렇게 받는 보장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 모든 간병비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원하는 간병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 간병인 지원 특약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배정된 간병인을 쓰는 게 약점이지만 점점 올라가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유리한 점도 분명하죠. 하지만 간병인 지원 특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1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1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갱신되어 2배, 3배 이렇게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병인 지원 특약의 한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병인 보험은 사용 입원 일당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일정 기간만 돈을 내면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돼요.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보험사 약관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간병 서비스에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복잡한 말에 진짜 의미가 뭘까요? 가족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적절한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이 중개 플랫폼에 간병인을 등록합니다. 이때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업체를 찾으면 돼요. 둘째, 환자가 중개 플랫폼에서 원하는 간병인을 매칭합니다. 여기서는 가족 간병인을 우선해서 고르면 되는 거죠. 셋째, 성실하게 간병 업무를 수행하고 간병비 지급 내역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가족 간병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청구를 도와드린 사례에서도 이대로만 따라하니 정상 지급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약관에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보험금 받기 어렵다던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재활이나 후유증 단계에서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당뇨 합병증이나 뇌질환 후유증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떨까요? 간병인을 쓰더라도 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 행위가 있는지 입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보상 과정에서 까다로움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실 보험이란 게 실질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주요 보험사 중에서는 B사, 그리고 C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치료 행위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 치료 문구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보고 있죠. 하지만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만큼 꼭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핵심은 나이에 맞는 가입 전략입니다. 간병인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잘 모르고 무작정 가입하면 나중에 돈만 날리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10대와 20대는 개인적으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앞으로의 의료제도는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아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 부담을 확 줄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급여처럼 의료제도의 변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무인 택시, 무인 택배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됐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래에는 상당 부분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40년, 5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간병 시스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대, 50대는 한창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해당 연령은 두 가지를 꼭 고려해주세요. 인건비와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20만원이 10년 후에도 2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장 금액을 최대한 높이거나 주기마다 보장이 올라가는 체증형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A사, B사, B사가 병원 구분 없이 최대 2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사는 가입 금액을 조정하고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B사의 아쉬움은 간병인을 반드시 8시간 이상 써야만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그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예 0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는 50%라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간병인 보험은 회사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하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고연령층에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요양병원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이에요.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보장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C사가 유일하게 입원 1일당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입원 180일이 넘어서도 최대 1년까지 보상해주는 유일한 회사예요. 또한 보장 조건도 매력적이라 말씀드리는데요.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아니라 간병 지급액이 7만원이 넘으면 100% 지급받습니다. 얼마 전에 청구하셨던 고객님도 보장 조건이 시간이 아니라 금액이라 더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간병인을 억지로 8시간 이상 쓰는 게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시간대에만 적절하게 허용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래서 보험은 단순하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청구 중심의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가족 간병 시 업체에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직접 치료 문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체크하세요. 나이별 가입 전략은 다릅니다. 회사마다 장단점도 꼭 비교하세요. 간병인 보험은 잘 모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장입니다. 혹시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 걱정된다면 꼭 전문가에게 비교받아보세요. 회사별 가성비까지 따져보고 최저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보험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안하신가요? 한나는보험과 함께라면 30여 개의 보험회사, 100여 개의 보험 상품을 낱낱이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번호나 댓글로 문의주세요. 쓸데없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